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식품위생학 출제 예상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2번으로 가시면요, 네, 출제 예상 문제 이제 맨 첫 페이지 넘겨서 12번에 보시면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시킬 수 있는 염장법의 농도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시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물리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이 냉장냉동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건조법, 자외선, 방사법,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있고, 화학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금과 설탕을 이용하는 방법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산이라던가 가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장법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당장법은 50% 이상.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답은 1번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보시면 이제 20번 보시면요. 중온균의 발육 최적 온도는 균을 이제 온도대에 따라서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온균 같은 경우에는 10도 내외, 중온균은 25에서 35도, 그 다음에 고온균은 60에서 70. 네, 그렇게 이제 주로 최적 온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온균의 최적 온도는 25에서 40도 정도로 되어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온균의 발육 최적 온도를 묻는 문제들이 기출이 자주 되기 때문에 잘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산소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증식하는 미생물 그룹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산소를 좋아하는, 꼭 필요로 하는 미생물 균은 호기성균. 그다음 산소가 없어야 되는 균은 현기성균. 여부와 상관없이, 산소 여부와 상관없이 증식하는 균을 통성현기성균.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야 되는 균은 현기성균 혹은 편성현기성균이었죠. 그래서 산소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증식하는 미생물은 5번 통성현기성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어류의 사후 경직 변화가 바르게 기술된 것은, 이거 기출이 자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통 어류는 이제 사후 강직이었을 때, 그때가 이제 원래 중성 pH가 7에서 8 정도였다가 사후 강직이 되면 한 5.5 정도로 pH가 떨어져요. 그때 가장 신선한 상태이고, 강직 해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어류가 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가 소화와 부패를 이제 부패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어류의 사후 변화를 바르게 기술한 것은 1번 사후 강직, 강직 해제, 자가 소화, 부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H의 변화를 이제 묻는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지금 앞에서 드렸었는데, 처음에 이제 생선이 살아있을 때는 pH가 중성이에요. 중성이다가 이제 바로 이제 생선을 처리를 하고 나면 pH가 5.5 정도로 산성이 됐다가, 그 다음에 사후 강직이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가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부패가 되면 알칼리 형태로 pH가 12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어류의 사후 변화 과정이랑 아래쪽에 있는 pH 변화를 함께 붙여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통 식품의 변질을 이제 여러 개로 나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변질이 큰 카테고리이고, 그 변질이라는 카테고리 아래에 부패, 변패, 산패, 발효, 자기 소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일단 이제 부패는 단백질과 관련이 되는 거고, 변패는 당질과 지질,
이것들이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변질되는 것이고, 산패는 지방인데 미생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산소에 의한 것이죠. 발효라는 것은 탄수화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데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발효죠. 그래서 30번의 문제는 뭐냐면 단백질이 미생물에 의해 변질되는 현상은 미생물하면 딱 나와야 되는 게 부패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2번을 보시면요.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 중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그래서 앞쪽에 이제 그 내용 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관능 검사라는 것은 성상, 맛, 냄새, 포장 상태 같은 것들을 눈, 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오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을 센서리 이밸루에이션이라 그래서 관능 검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관능 검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휘발성 염기 지수라던가 뭐 또는 히스타민 측정이라던가 이런 화학적인 측정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검사 방법은 관능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보시면 어류가 부패 시 비린내를 나게 하는 원인 물질은, 이게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고 제가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트리메틸아민이에요. 그러니까 TMA라는 물질이 TMAO가 되면서 TMAO가 TMA가 되면서 TMA, 그러니까 트리메틸아민에 의해서 어류가 비린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MA에 의해서 이제 트리메틸아민에 의해 가지고 비린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위쪽에 47번 보시면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라고 나오죠. 그걸 약해갖고 TMAO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가 이제 어류가 신선할 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뭐로 바뀌냐면 트리메틸아민으로 바뀌게 되면 선도가 떨어지는 비린내가 나는 어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가 트리메틸아민으로 바뀌게 되고 트리메틸아민에 의해서 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을 보시면 식품 중에 생균수를 측정하는 목적이 뭘까요? 생균수를 측정하는 목적은 바로 신선도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생균수라는 것은 살아있는 균을 측정하는 것이고 보통 1g당 10의 8승 이상일 때 신선하지 않다. 신선한 경우에는 1g당 10의 5승 이하일 때가 신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에서. 그래서 생균수를 측정하는 목적은 바로 신선도 여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53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번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패로 판정하는 것은 세균수가 식품 1g당 얼마여야 되는가? 10의 8승인데 보통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정도였을 때 이제 초기 부패로 그 판정을 하고요. 그래서 초기 부패를 이제 판정하는 그 보통 기준이 되는 것이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관능 검사이고 그 이외에도 이제 물리학적인 판정, 그 다음 TMA 같은 화학적인 판정, 그 다음에 생균수 같은 미생물학적인 판정,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8번을 보시면 다음 중 알러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히스타민의 양은, 일단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히스타민이고 이것이 이제 일종의 식중독, 알러지성 식중독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주로 출제가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묻는 것은 그 식중독을 일으킨 히스타민 양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00mg% 이상이었을 때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 고등어가 선도가 나쁘니까 옛날에는 냉장고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 그때 이제 고등어를 잘못 먹으면 이 이제 히스타민 식중독을 많이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피부에 빨간색 반점이 막 생기면서 특히 등 쪽에 그래서 엄청나게 가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가라앉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 히스타민 양이 400mg% 이상이었을 때가 이제 식중독을 일으킨다. 그 다음 60번 보시면 다음 중 부패 미생물의 생육이 가능한 최저 수분 활성치의 순서를 맞게 한 것은 일단 이제 어떤 식품을 부패시킬 수 있는 이제 어떤 수분 활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은 게 세균이었죠. 0.96. 그 다음이 효모 0.88, 곰팡이 0.81로 가장 낮았어요. 예, 그래서 최저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세균, 그 다음에 효모, 곰팡이 순이었다. 그래서 이 곰팡이의 최저 수분 활성도를 묻는 문제가 또 2015년도에 기출됐었거든요. 그래서 0.81. 그래서 순서도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도 세균은 0.96, 효모는 0.88, 곰팡이 0.81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1번 보시면 식품을 실온에 방치를 할 때 미생물의 침해를 받지 않는 수분 활성치는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이것도 앞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는데 답은 0.6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0.81이니까 이제 81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수분 활성도가 0.6 정도가 되면 이제 미생물의 침입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6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